자, 2030만원짜리 첫 시동입니다. 스타트. 자, RPM 올라가는 게 첫 시동이 맞죠? 좀 있으면은 아마 900rpm, 800rpm까지 떨어질 거예요. 핸들에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끝으로 전해지는 진동도 거의 없어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까딱까딱 했을 때 소음 안 들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변속 충격 약간 있습니다. 치죠. 얘도 쳐요. 자, 첫 번째 차는 요 정도 2030만원에 15만 킬로. 자, 두 번째 차량 1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죠. 1780만원. 자, 첫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버튼 시동. 자, RPM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첫 시동은 금방 내려오죠. 첫 시동은 아닌 것 같은데 오전에 걸었던 것 같고요. 자, RPM 잘 고정돼 있고요. 자, 미션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2030만원 차량보다는 미션 변속 충격이 덜해요. 그죠? 좋아요. 얘는 미션이 훨씬 더 양호하네요. 미션도 양호할 뿐더러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 자체가 양호한 것 같아요. 자, 15만 킬로 주행한 모하비고요. 4.6구동짜리 차량입니다. 자, 18만 킬로 주행한 두 번째 모하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구매 대행하러 대구에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셨을 때 두 대의 매물을 비교해서 그 중에 괜찮은 거 구입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두 대 다 대구에 있어서 비교하기는 좀 편한데 비교하기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 차가 거의 진짜 비슷합니다. 자, 두 대의 공통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차 모두 2018년식의 모하비 4.6구동의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한 250만원 정도 차이 나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 딱 차이 납니다. 둘 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도 괜찮게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차량은 제 옆에 있는 2030만원에 판매 중인 15만 킬로 차량입니다. 자, 하체 점검을 해서 어떤 차량이 소모품이 괜찮고 또 누유 상태가 어떤지도 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차량부터 카센터에 가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5만 킬로 주행한 모하비고요. 4.6구동짜리 차량입니다. 자, 뒤쪽 타이어도 교체 주기가 됐고요. 앞 타이어도 이제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구입하시면은 앞 타이어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에 부식 정도가 조금씩 부식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데 녹이 약간 쓸려 있죠. 자, 뒤쪽 쇼바나 아니면 각종 링크들도 상태가 좋습니다. 자, 특히 이런 고무 부싱 종류도 지금 살아 있거든요. 주행 중에 하부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직 사용은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뒤쪽에 등속 조인트 괜찮고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면은 뒤쪽에 미션이 있고 앞쪽에 엔진이 있는 후륜구동 방식 차량이고요. 미션 쪽에 약간 미세 누유가 있습니다. 미션 오일팬에 이렇게 묻어있는 자국은 있지만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오무기어의 미세하게 유진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타이어는 교체 주기가 거의 됐습니다. 20-30%밖에 안 남았고요. 자, 보시면 엔진 헤드 쪽에는 누유가 없는데 위쪽에 타고 흘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쪽에 터보 라인 들어가는 터보 자바라에서 약간 떨어지는 요거 여기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게 밑으로 흘러서 방열판에도 묻어있고 미션 위쪽에도 묻어있습니다. 이게 근데 교체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험한 도로를 다니신 것 같진 않고요. 앞쪽에 쇼바 틀린 데 없고, 자, 반대쪽도 쇼바나 등속 조인트 양호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엔진 오일팬인데 엔진 오일팬도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하부 쪽으로 떨어지는 오일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쪽은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고, 올라가서 소모품 상태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서 엔진 오일 상태부터 보는데요. 우선 엔진 오일은 한 3-4,000km 더 타고 교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가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도 양이 충분하죠. 자, 이번 차량은 정비를 꽤 잘 받았던 게 여기는 부동액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액 상태로 보니까 한 10,000km 채 안 된 것 같아요. 양이나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거는 최근에 정비를 받으셨다는 거죠. 모하비나 베라크루즈 역시 보질병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박혀 있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주변에 누유가 좀 있는데요. 약간은 좀 묻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흘러 넘치면은 아래쪽에 오일이 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일 필터 하우징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위에 드러내고 한 60, 7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차량의 또 다른 고질병이 바로 터보 고장입니다. 터보 쪽이 왜 고장이 나냐면
기본적으로 디젤차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연 관리가 안 되면 터보 쪽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는 뒤에 머플러에 손가락 하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머플러 안쪽에 있죠. 깨끗하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량은 매연이 안 나오는 차량으로 흡기 라인을 포함해서 터보나 아니면 DPF, 인젝터 모두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료 필터까지 교체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꾸준하게 정비를 잘 받으셨고요. 안쪽 보시면은 워터펌프 교체되어 있고 벨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깥 벨트 세트를 교체하시면서 구동액을 같이 교체 받았다는 거죠. 자, 대구에 있는 두 번째 차량 보러 왔습니다. 옆에 있는 모하비 18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요. 18년식의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판매된 금액이 1780만 원이니까 첫 번째 2030만 원하고는 한 200-300 정도 차이가 나죠. 자, 근데 이번 차량을 제가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하체 점검도 해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 많지만 첫 번째 차량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지 카센터 가서 점검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자, 18만 킬로 주행한 두 번째 모하비입니다. 금액이 178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모하비보다는 뒤에 타이어나 앞에 타이어 상태가 좋죠.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앞 타이어도 양호합니다.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부식이 없죠. 첫 번째 차량이 약간 부식이 있었는데 두 번째 차량 부식이 없고 뒤에 등속 조인트나 쇼바 터진도 없고요. 고무 푸싱도 양호합니다. 스트레스 받은 흔적 없고요. 자, 하체도 깨끗하죠. 자, 이런 발판 쪽에 있는 철판떼기도 부식이 없습니다. 나머지 링크류 양호하고요. 뒤쪽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70% 정도 나와 있고요. 뒤에 프로펠러 샤프트도 유격 없이 깔끔합니다. 자, 앞으로 좀 넘어가면 트랜스퍼 케이스 있고요. 트랜스퍼 케이스도 수리는 안 했는데 누유가 없는 상태고요. 자, 미션 오일팬이 있고 앞쪽에는 엔진이 붙어 있죠. 아까 엔진 미션 사이에 크랑크 리데나도 누유가 없다 했는데 이번 차량도 누유가 없습니다. 자, 위쪽에 터보 보이죠? 터보 라인 쪽에 들어가는 자바라 호수도 얘는 새는 게 없어요. 한번 교체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자바라 상태 좋고요. 자바라에서 떨어지는 매연 같은 거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앞쪽에 등속 조인트나 로어암 볼도 마찬가지고 타이로드 엔드 양호하고요. 뒤에 쇼바도 양호합니다. 자, 앞 타이어는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폄함 없이 깔끔하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절반 이상 남아 있고요. 아까 이 차량은 변속 충격이 없기 때문에 엔진 미션을 잡아준 마운트 상태가 좋고요. 자, 옆쪽에 보시면은 엔진 오일팬 깨끗합니다. 첫 번째 차량보다 하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벨트 상태 보이죠? 벨트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글자가 다 살아있고요. 벨트 주변으로 텐셔너는 누유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텐셔너를 같이 교체를 안 하셨네요. 자, 앞쪽에 등속 조인트 양호하고 쇼버가 괜찮고 앞쪽에 크게 볼 게 없네요. 그죠? 자, 올라가서 나머지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엔진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대략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한 지가 7000km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도 부동액 상태가 좋습니다. 부동액이 지금 분홍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한 15만에서 한 13만 km 요때 바깥 벨트 교체하시면서 부동액도 같이 교체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벨트 상태는 좋은데 워터펌프도 교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태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바깥벨트 세트는 제 생각에는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면 바깥벨트 세트 한번 교체해 주기가 올 것 같고요. 자, 이 차량도 연료 필터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잘 교체하신 것 같고 가운데에 있는 오일 필터 하우징 주변은 첫 번째 차량보다 더 깨끗해요. 그죠? 그래서 수리는 안 했는데 오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터보 있죠. 터보 상태도 좋아요. 자, 첫 번째 차량은 터보 자바라에서 누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차량은 터보 자바라에 누유가 없고요. 자, 뒤쪽으로 와보시면은 자, 머플러 끝단에도 지금 매연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차량은 매연 관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터보랑 DPF 인젝터 흡기 라인 전체가 지금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연이 안 나오죠. 자, 배터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면 2024년 12월. 자, 첫 번째 차량하고 비교되게 이것도 작년에 만들어진 배터리고요. 자, 나머지 상태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약간 내려가 있지만 라이닝 상태가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은 앞에 라이닝 교체하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파워 오일 있죠. 연식이 몇 년인데 파워 오일이 있습니다. 자, 파워 오일 상태도 좋고 파워 라인 자체가 누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충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 20만 킬로 돼서 교체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에 누유 없고요. 엔진 로칸 카바 가스켓에도 누유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인젝터 하나하나 사이사이마다 누유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은 누유 수리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느끼기 위해는 시운전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2대 다 시운전 해봤는데 확실히 미션 체결하는 거나 아니면 하체 단단함, 또 승차감은 물론이고 엑셀링까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가속감까지도 이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맞나?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3만 킬로, 그 다음에 금액은 한 250만원 정도 저렴한 두 번째 차량을 제 구독자님께 아마 추천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모품만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 차량 타이어를 4개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차량은 타이어가 70-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도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하시면 좀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션의 체결감, 성능이나 이런 소모품 관련해서는 두 번째 차량이 좀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차량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혹시 오늘처럼 두 대를 비교해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차, 그러니까 완벽한 차량 말고 장점이 한 2개 정도 더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교를 못하시면 차 파는 제보자에게 구매 대행 맡기시면 오늘처럼 꼼꼼하게 비교해서 장점, 단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차 파는 제보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